비트코인이 하락 이후 주말 사이에 큰 반등 없이 횡보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힘없는 모습으로 추가 하락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무반등의 힘없는 모습에 다들 지쳐 계실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지 세력들에게 털리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명쾌하게 내용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큰 반등 없는 비추세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락분의 반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업비트 김씨코인의 무지성 상승이 있었지만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수급을 뺏기고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해드릴 내용은 전체적인 시황 흐름 분석해드리면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뷰와 단기적인 뷰를 한번 체크해드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서 알트코인 흐름의 분석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테더 도미넌스를 통해서 알트코인 흐름 분석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 전에 먼저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 지난주 76 매우 탐욕 장세에서 60일까지 떨어지면서 시장 심리가 많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한 하락으로 인해서 최저치 50까지도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시장 분위기가 이제는 조금만 떨어져도 비관적인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개미들은 팔고 세력들은 다시 한번 사면서 상승을 준비하는 그림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15일에 CPI 일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ETF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20년, 21년 불장 시즌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한 지수 중 하나인데요. 지난달에 우선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으나 FOMC 금리 인하 이후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한 차례 큰 조정장이 왔습니다. FOMC 또한 이번 달 28일에서 29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발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는 한 번뿐이라고 말했던 파월의 발언이 다시 한번 하락 장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추석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명절 시즌에 하필이면 FOMC가 겹치기 때문에 다들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겁니다. 우선은 제가 보는 흐름상 2월달에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 장세가 나와줄 거기 때문에 1월 한 달은 조금은 보수적인 포지션으로 대응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미들은 팔고 세력들은 산다는 게 이 CVD 지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흔히 큰 고래라고 불리는 보라색깔, 갈색깔 고래들은 계속해서 사들이는 반면 나머지 지갑에서의 물량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슨 세력들은 물량을 다시 사들이기 위해서 의도적인 하락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세력들은 개미들처럼 하루하루 신경을 쓰지 않고 긴 시간 동안 물량 매집을 합니다. 지금 하락 이후 이제 겨우 한 달입니다. 당장 나오는 무빙에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비결제 약정만 보더라도 다시 한번 롱 물량이 쌓여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준비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전체적으로 통합해봤을 때 공포 탐욕 지수도 떨어지고 CPI 발표도 맞물리고 트럼프도 취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하락이 나온다는 거는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반대 움직임으로 세력들의 물량 매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황 흐름은 여기까지 참고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전체적인 차트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상승세가 나오더니 점점 상승 기울기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풀 꺾인 상승세는 3일간의 무반등 횡보로 지금 현재 지속을 하고 있고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힘을 못 쓰고 가격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우선 뒤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고 현재 비트코인은 볼린저 밴드 중단을 뚫지 못하고 지속적인 저항을 받으면서 음봉 마감을 3일 연속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는 와중에 구름대 안까지 현재 진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탈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비트코인이 살아나려면 1월 말까지는 다시 한번 살려주는 흐름을 보여줘야지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장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보수적으로 지금은 대응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평선으로 풀어드린다면 현재 단기 이평선들이 저항대 부근에서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현재 역배열을 만들려는 모습을 하고 있고 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차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평선의 배열이고 뭉쳐져 있는 구간에서 힘을 못 쓴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지지받은 이 81선 지금 여기를 뚫고 다시 한번 흰 색깔 122평선 구간까지도 밀려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봉상 122평선은 굉장히 추세적으로도 중요한 구간이고 이 구간이 뚫리면
단기적인 그림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지지 후 반등이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나와준다면 이 구간에서도 준비를 해볼 수 있겠고, 여기가 뚫린다면 여기서부터 83K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못해도 지금 이 구간에서 뚫리고 여기도 뚫린다면 이 구간에서 73K 구간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도 되는 구간이라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려주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적어도 98K 여기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올려줘야지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하락 관점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4시간봉 추세로 보더라도 지금 구간은 정배열이 난 이 이평선의 추세가 240일이 깨지면서 다시 한번 추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 제일 가까운 게 482평선, 아까 말씀드렸던 일봉상의 82평선이랑 맞물리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 이 구간이 깨지면 이제는 여기 있는 단기 이평선의 역별이 완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11월 상승도 그렇고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흐름 후에 확산이 일어난 이후에 추세는 굉장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구간에서 깨지면서 다시 한번 하락의 그림을 만들었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에서 다시 한번 살려주는 흐름이 나왔고, 아직까지 역배열의 모습이 나온 게 아니라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 이후 조정, 상승 이후 조정, 한 파동은 더 치고 올릴 수는 있지만 여기가 이탈이 된다면 이만큼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봐야 될 게, 우리는 우선 이 구간에 대한 지지 한 차례 받은 걸 볼 수 있고, 지금 완벽하게 닿지는 않았지만 세력들은 절대로 완벽한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의 반등으로 보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구름대로 진입을 하면서 지금 이 구간 98K 구간은 회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여기서 매수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안착하고 다시 한번 치고 올리는 그림이 나올 때 오히려 이때 매수를 받거나, 아니면 이 추세가 깨지는 걸 확실하게 확인하고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런 구간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제일 베스트는 여기서 올려서 다시 한번 치고 올리는 그림이 가장 베스트고, 그게 아니라면 이 구간에서 떨어졌을 때 83에서 85K까지 분할로 담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1시간봉 추세로 보더라도 지난 9월달부터 만들었던 이 추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구간에서도 뚫리는 듯 했으나 금방 반등을 치고 올리면서 그대로 추세를 이어갔죠. 지금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치고 올리는 듯 했으나 점점 역배열의 그림으로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하게 뚫어내는 힘이 없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꼬꾸라질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뒷구간에서 보시더라도 24년 초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치고 올렸던 그림 결국에는 뚫리면서 역배열이 만들어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보면 결국에는 살리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다시 한번 이평선의 수렴을 만들어준 뒤에 그 기간이 자그마치 반년이 걸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지받는 그림이 계속 나와주니까 상승은 이어졌고요. 그만큼 이 이평선의 배열 그리고 높아지는 저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만큼 이평선의 배열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게 이 때문이고, 세력들은 이런 부분을 토대로 차트를 그려가기 때문에 세력들의 의도 파악이 가장 쉬운 지표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피보나치를 보시더라도 지금 0.382 구간에서 깨지고 저항받고 다시 한번 저항받고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서 맞물리는 게 결국에는 이런 이평선들이라는 거죠. 이 이평선들이 결국에는 피보나치랑 같이 맞물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평선만 보셔도 좋지만 피보나치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합쳐서 보시는 것도 꽤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0.382 이 구간의 저항, 지금 이평선상으로 봤을 때 480일선에 저항을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를 뚫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지 결국에는 좋은 흐름으로 바뀔 거고, 그때가 되면 결국에는 여기에 모여있던 이 단기 이평선들 지금 수렴을 하고 있죠. 이게 다시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치고 올리면서 이 이평선들을 전부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 122평선까지 모여있고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우선은 지금 이 구간 어쨌든 98K 지금 모든 타임프레임에서 마찬가지지만 이 98K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랐을 때 안심할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 구간을 뚫어서 안착을 해줘야지 제가 말씀드린 이 102.6K 거의 103K 부근이죠. 여기 구간까지 도달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과열 구간이
만들어지더라도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때부터는 하락의 흐름보다는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98K 이 부근을 말씀드린 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통 추가 하락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전 구간으로 한번 돌려보더라도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하락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고 추가로 한 번 더 빠졌습니다. 보통 1시간 봉상 이런 거래량이 터질 때 추가 하락까지 염두해두고 반등 구간을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1월 말까지는 98K 위에서 놀아줘야지 다시 한번 상승뷰를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여기를 못 뚫으면 차라리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란 색깔 박스에 다시 한번 도달을 하면서 상승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떨어지기보다 한 차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비트코인 하락과 도미넌스의 상승이 맞물린다면 알트코인의 2배로 치명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당장에는 무리해서 진입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다시 57% 밑으로 떨어져야지 조금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뀔 수 있으니 적어도 시드머니를 크게 투입하려면 이 구간을 체크하고 비중을 실으시길 바라겠고, 그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테더 도미넌스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반대로 볼린저 밴드 중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구름대 돌파를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이전 고점인 4.6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저항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구간을 뚫어서 본격적으로 안착을 해버린다면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과 모두에게 해당되는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는 하락 기울기가 다시 완만해지면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일봉상의 흐름으로 본다면 현재 이 구간에서부터의 하락이 나와줬고 24년 초부터 다시 한번 상승세를 치고 올리더니 이 장기 이평선이 맞물리는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구간이 비트코인, 알트코인 모두 다 큰 상승을 만들었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 말은 21년부터 치고 올렸던 이 상승세가 다시 한번 꺾이면서 지금 이평선들의 역배열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지금 이 추세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어쨌든 한 차례 반등이 나왔고 또 반등이 나온다면 고점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올려줬을 때 1차적으로 5.3% 구간, 지금 여기 구간이죠. 그리고 뚫린다면 여기 6.3% 여기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캐치를 하시면서 차라리 테더 도미넌스가 이만큼 올랐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좀 실어서 매수를 해봐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잡고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발바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강이 정도에서는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 상황은 현재 하락 이후 점점 비관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반대로 저점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은 현재 1봉부터 1시간 봉까지 전체적인 추세가 오르지 못하고 있고 수렴후 하락이 확정된다면 83K까지는 열어두고 매수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98K 돌파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세 번째,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현재 상승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락과 도미넌스의 상승이 같이 동반을 한다면 알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도미넌스가 56%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지 본격적으로 긍정적인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더 도미넌스는 현재 상승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악영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3에서 6.3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때부터 비중을 많이 실는 게 훨씬 좋은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상승 장태도 그래왔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9월부터 3개월가량 무작정 치고 올렸는데 그런 조정 구간이 없다면 결국에는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상승은 당연히 강하게 보시는 게 맞고 지금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23년 상승 때도 24년 상승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기다리면 오니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여유있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텔레그램 커뮤니티도 함께 운영 중이니 링크 통해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인사이트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